안녕하세요. 저는 43살에 결혼 10년 차 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7살 된 아들, 5살 딸과 작별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매일 보는 얼굴이라서 그런지 뱃속에서 태어나 처음 제품에 안겼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아이들이 한두 살 먹어가면서 제 감정 또한 점점 무뎌졌어요.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남편은 육아에 전혀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울증도 찾아왔었죠. 아이들이 제일 말 안 듣는 시점에 남편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밖에서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도와달라는 말은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괜히 짜증을 부리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매일 늦은 저녁 아이들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다음 날에는 꼭 잘해줘야지 생각하다가도 아이들이 눈을 뜸과 동시에 시작되는 육아전쟁은 저녁에 했던 다짐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온 집안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에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거울로 보게 되면 쉬지 않고 눈물이 흘렀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 후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면서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점점 식욕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기 시작하는 게 약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약의 부작용일 것 같아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 속이 너무 좋지 않아 화장실에 들려 볼일을 보던 도중 혈변을 하게 되면서 처음 겪어보는 몸 상태에 당황해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너무나도 크게 충격이 오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길어야 6개월이라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몸의 상태는 심각했었고 저에게 암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저에게 닥치고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힘든 육아에 지쳐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을요. 2번 다시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슬픔과 거기에 더해 남편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건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프다며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결국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다가왔어요. 이대로 아이들과 헤어질 수 없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했어요. 어차피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늘려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당신 항암 치료할 수 있게 내가 물어볼 테니까 치료받자. 이대로 아이들과 작별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빌려주실까? 워낙 깐깐한 분이시고 더군다나 돈 얘기에는 엄청 민감하신데 아마 힘들 것 같아. 지금 돈이 문제야? 나에게는 아직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실 거야.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빌려주시지 않겠다면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평생 얼굴 안 보며 살게 되는 거지.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나 또한 어머니라고 다시는 찾지 않겠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오래전부터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던 시모는 재산이 많다는 말은 남편에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시모의 소유였고 반대로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오랜 기간 이끌어오신 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쪽방살이 신세를 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알아줄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고 형편이 좋았지만 결혼 이후 갑작스럽게 집안이 무너지면서 시모는 저희 집안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남편의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가끔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온전히 자기 아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했을 때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도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살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괜찮아졌을 때 꼭 갚겠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 전했지만 결국 예상했던 대로 거절의 대답이 돌아왔네요. 시모와 한바탕 했는지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고 남편의 전화는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받지 않자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시면서 안 좋은 상황에 놓이고 말았네요. 예, 너 일로 좀 앉아봐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며. 희망도 없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 남의 돈 써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잖아. 살리겠다고 돈 긁어 모아서 갖다 줬는데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라는 거니?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설명했더니 모자지간 금이 가고 말았네. 갈 때 곱게 좀 가면 어디 덧나니? 이 상태에서 시도조차 안 해보고 세상 떠나면 우리 아들이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얘기하고 돌아 나갔는데 부모인 내 마음이 어떻겠니?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다. 그냥은 줄 수 없고 얼마 되지 않는 너희 처가댁 조도 안 가지는 쪽방집 담보 잡아라. 그래야 네가 세상 떠나도 그 쪽방집 팔아 껌값이라도 할 거 아니니? 노잣돈 치곤 너무 과하다 싶지만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걸은 조건이니까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할 테고 내 마음은 편하겠지. 사돈분들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계시니?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당장 나가라며 난리를 쳤지만 시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대출받아서 저를 치료해 주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했고 시모는 나가면서 잘 생각해 보라며 연락 기다린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시모의 돈을 빌려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분명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할 테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게 뻔했어요. 시모의 성격상 그렇게 하고도 충분할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산적으로 움직이셨고 손해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한숨 쉬는 남편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에 서둘러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 부모님한테 염치 없지만 손을 벌렸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신 부모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 시모가 말한 조건에 대해 천천히 대화를 풀어나갔고 저희 부모님의 얼굴은 노랗게 변하셨어요. 제가 대장암 사기라는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되지 않는 쪽방집 당연히 내줘야 하지 않겠냐며 허락을 해주셨어요.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든지 잘 될 거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아버지는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언가 지시를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날 다시 부모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린 뒤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병원에는 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대화를 하던 도중 외제차 한 대가 저희 앞에 멈춰섰어요. 딱 봐도 누구 차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모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바라봤네요. 사돈, 여기 그럼 가실까요?
약속하신 대로 지금 살고 계신 쪽방집 넘겨주셔야죠. 이 시간 이후로 제 소유물이 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따님 치료비 지원해주는데 정말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터가 안 좋은 곳인데요. 봐봐요. 아무도 살지 않아. 전부 다 떠나가서 땅만 남아 있잖아요. 잘 선택하셨어요. 담보 같은 거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제가 완치되면 치료비는 받지 않고 만약 세상을 떠나면 그때 가져가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저희 부모님 집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나는 담보 그런 귀찮은 거 가지고 다니기 싫다. 딱 결과가 나와야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집 명의 나한테 넘겨주기로 하셨다. 이래서 부모는 위대한 거야. 자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잖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될 병원비 이자 없이 매달 나한테 상환하기로 했어.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모가 어디 있니? 이게 다 가족이라서 내가 큰 인심 쓰는 거야. 대출 이자가 이율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비슷하게 이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이자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건 엄청난 혜택 아냐? 며느리 아프다고 이렇게 대우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바뀌는 조건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이참에 모든 걸 다 털어가시려는 듯 보였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시모의 차에 올라탔고 남편은 일단 입원부터 하자며 나중에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라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진정시켜주려 노력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남편을 먼저 생각해 서둘러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절대 먼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벌써 온몸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암세포가 전이된 곳은 절개 수술을 진행했으며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쇠약해져 버렸었어요. 의지 하나만으로 버텨내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힘내라고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전부 받아들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암세포가 퍼지지 않고 멈춰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지쳐있는 몸이라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시모가 왜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셨던 곳을 가져가셨는지 알 수 있었죠. 여보세요? 날쌔, 일은 잘 처리되어 가고 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결과 발표를 왜 계속해서 미루는지 모르겠네. 소문이 사실인 거 맞는 거야? 자네 말만 믿고 내 추천으로 주변 일대를 거의 매입한 지인들이 버티고 있는 노인분들 말곤 거의 다 가져온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재개발이 언제부터인지 알아야 내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거주하고 계신 곳을 매입하신 이유가 재개발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돈이 되지도 않는 곳에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재개발되면 제 아내를 치료해줘도 이득이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게 뭐 어때서?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고 내 앞에 무릎까지 꿇게 만들 수 있는 게 돈인데 그걸 내가 놓치겠니? 어찌됐든 지금 치료받고 있고 한시가 급해서 자기들이 결정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다. 시모의 말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버렸고 결과가 어찌되었든 부모님은 쫓겨나게 되는 거였어요. 한바탕 병실 앞에서 문을 열고 둘은 들어왔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시모를 향해 화가 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자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난 저는 옆에 있던 베개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고 온전치 않은 몸으로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급하게 병실에서 도망치셨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던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했기 때문에 시모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고 무작정 부모님 집에 찾아가 쓸만한 물건들은 제 치료비를 핑계대며 전부 다 털어가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남편과 시모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걸 지켜보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몸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더 이상 암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고 최대한 심리적으로 진정을 해야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말에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안 좋은 일이라고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를 악물고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며 몸은 많이 망가졌지만 암세포가 죽어간다는 희소식에 더욱더 희망을 가지며 치료한 결과 기적적이게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고 남아있던 암세포는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또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하늘이 도와 완치된 거라고 앞으로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1, 2년 뒤에 재발하지 않는다고 각별히 조심하라는 말을 끝으로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속 안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를 절제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정말 소중한 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안아줄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고 요리를 할 줄 모르는 남편이 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준 것 같아 이벤트를 준비했냐고 물어보는 순간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 계셨고 당황한 저와 달리 자연스러운 모습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내쫓았다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모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고 기다리자 몇 시간 뒤 시모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기적으로 몸이 좋아졌다며?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아니? 만약 네가 세상을 떠났다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니? 그래도 지금은 좋은 거래를 한 것 같아 마음은 편하구나. 편하다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떼돈 벌게 생겼으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재개발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저희 부모님을 내쫓으면 어떡해요? 저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지? 너는 나한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돈도 안 되는 너희 사돈집을 담보로 치료를 시켜주려 했지만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냥 명의를 나한테 돌린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돈을 벌려면 정보가 빨라야 되는 거야. 느려 터진 사람들은 항상 제자리일 뿐이라고. 나로 인해 덕 봤으면 그만 쫑알거리고 저녁 밥상이나 좀 차려봐라. 된장찌개 끓인 것 같은데 밥이나 좀 먹고 갈란다. 시모는 소파에 걸터 앉더니 저를 보며 빨리 밥을 차리라고 손짓을 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휘두르려는 시모의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모든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시모 덕에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가 들으라는 것 마냥 큰 소리로 떠들며 곧 있으면 떼부자가 된다고 들뜬 모습으로 밥상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시모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전부 털어 재개발 지역 예정지에 매물을 전부 매입했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확실한 게 맞냐고 물어보자
자기가 알고 있는 공무원이 알려준 거라며 그 사람 또한 똑같이 투자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식사를 끝낸 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희는 신경 쓰지도 않고 돌아가셨고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당장 몸이 좋지 않았던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아버지가 아는 지인과 사업 하나를 구상 중이라며 그동안 사업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해 주길 원한다고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위해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남편이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뭉치면 안 될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듯 아버지의 사업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가 저희 집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고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저희에게 아직도 볼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뺏어가실 것도 없는데요? 내가 언제는 연락하고 왔었니? 밥 좀 먹으려고 잠시 들렸다. 시엠이 왔는데 앉아만 있지 말고 밥 좀 차리래도.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환자에게 밥을 차리라니요. 저희가 가진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 사돈은 환자가 아니니까 사돈이 밥 좀 차리면 되겠네. 내가 살려준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 호의도 못 베풀어요? 내가 사돈 입장이었다면 매일 식사 초대하고 온갖 맛있는 반찬들로 한상 차려 대접했겠네. 가진 게 없으면 손이라도 커야지.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밥 좀 차려달라니까요. 저한테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몸이 좋지 않은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당장 나가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자 당황했는지 알겠다며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며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고 서류 하나를 받아야 하는지 다급하게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길래 종이에 적어 알려주었네요. 짜증이 올라온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가 저희 집에 와 있다고 얘기하자 거의 다 도착했다며 금방 온다는 말에 정적이 흐른 상태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데 한쪽 손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퀵 배달 온 거 전달받았다며 얘기하자 시모는 급하게 서류 봉투를 달라고 재촉했어요.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얼굴빛이 바뀔 만큼 들떠있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시모가 재개발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라며 급하게 서류 봉투를 뜯어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글을 읽어내려가던 시모가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떨어뜨렸고 남편이 떨어진 서류를 주워 살펴본 순간 당황한 눈빛을 보이길래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표정이 좋지 않냐며 설명해 달라고 말하자 충격적이게도 서류의 내용은 재개발이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헛소문을 듣고 벌인 일들 때문에 안내장이 날아온 거였어요. 시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오면서 악착같이 모아둔 전 재산 몽땅 날렸다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시다가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욕심이 화를 부른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그런데 하필 너희 사돈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에 계획한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잖아. 책임져. 그냥 곱게 떠나면 될 것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서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날렸다고. 부동산에 내놔도 아무도 사가지 않은 버려진 땅이었는데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저희 부모님 집을 매입하라고 얘기했어요? 주변 일대에 있는 집들 전부를 매입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제 탓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동안 돈 많다고 저희 무시하고 막 부려먹으려고 행동하신 거에 대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시모는 듣고 싶지 않다며 집안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난리가 난 상황을 보며 남편과 함께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듯 더 심해지는 모습에 엄마가 시모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그제서야 시모의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털썩 주저앉으시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돈이 전부였던 시모가 모든 걸 잃게 되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듯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따라가 보라며 걱정하셨고 그렇게 한참 뒤 들어온 남편이 집에 바래다 드렸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네요. 하지만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빠지셨는지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해져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계셨어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도 시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아이들과 남편이 전부였던 것처럼 시모 또한 돈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니 맨정신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는 없었는지 정신줄을 놓아버렸네요. 참 씁쓸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의 결말을 보게 되니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의 삶에 오히려 감사하네요. 현재까지 저는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당연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옆에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네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업도 지금은 잘 되고 계셔서 앞으로 저희 가족 사는데 부족함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살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꼭 한 번은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정리했다면 지금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지 못했겠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매달린다면 분명 헤쳐나갈 방법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또한 항상 힘내시고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